고시원대학 위원장입니다. 오늘은 고시원 처음부터 좋은 거, 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. 이게 마치 이제 캠핑카 기변병 같아요. 캠핑카 하시는 분들도 카라반이죠. 처음에 이제 제일 작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바꾸고 결국에는 이제 큰 카라반으로 넘어가는데 고시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작은 고시원을 해서 나중에 우리 수강생들도 그렇고 후회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다. 예외 원장님들 특징이 뭐냐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. 작은 고시원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큰 고시원으로 넘어가겠다. 물론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으신 원장님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더 큰 걸 할 수 있는 원장님인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. 물론 이게 내가 이제 고시원 경험이 없고 장사도 처음이고 돌다리도 10,000번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원장님 저는 작은 거에서 경험을 쌓고 큰 거를 하겠다. 근데 이 원장은 거기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원장님들의 이제 결과를 접하잖아요. 이 원장 생각은 처음부터 내가 예산이 있으면은 땡길 여력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내 예산의 120%의 고시원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다. 고시원은 이게 내 노동력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다. 아무래도 작은 고시원을 하면은 일이 많겠죠.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몸을 써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했을 때 더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. 수익이 노동력이랑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. 작은 고시원을 했을 때,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많이 투입했을 때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비싼 고시원, 좋은 고시원, 큰 고시원을 했을 때 오히려 노동력은 적게 들고 수익은 많아지는 구조다.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, 작게 시작한 원장님들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, 그때 이 원장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. 막상 해보니까 일이 어렵지 않고 쉬운데, 이 노동력은 많이 투입이 되고 수익이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큰 고시원보다 적은 것 같아요. 여기 있어서 저 이제 갈아타야 되나 봐요.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. 오히려 내 예산에 맞춰서 작게 시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캠핑 카라반 갈아타듯이 기변병이 온다. 아예 처음부터 큰 거를 하는 게 돈이 더 세이브가 된다. 왜냐하면은 작은 거 시작해서 갈아타면은 복비 들어가죠. 복비도 양쪽에 해야 되잖아. 갈아탈 때 해야 되고, 팔 때 또 해야 되고, 들어갈 때 해야 되고, 뭐 컨설팅 비용도 마찬가지고,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고, 그냥 한 번 고생해서 끝낼 거를 두세 번 고생을 하게 되더라. 그리고 뭐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, 그 기회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. 제가 그냥 무작정 비싼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금 약간 무리인 것 같은데 자기 예산의 120%를 투입한 원장님들이 나중에 보면은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. 2체급에서 할 거를 한 체급 더 올린 거죠. 처음에 다소 모험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갈아탔을 때의 기회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여러모로 처음부터 내 예산의 120%좀 약간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아낄 수 있다. 아니, 무조건 비싼 고시원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컨설팅에 있어서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. 내가 1억대 고시원을 보고 있으면 2억대 고시원을 봐야 되고 2억대 고시원을 보고 있으면 3억대 고시원을 보는 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더 만족도가 높았다. 예비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. 지금 뭐 요번에 이제 고시원대학 5기, 피터팬 5기 끝났을 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 나는 이 예산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. 이 원장님들이 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큰 고시원을 했단 말이에요.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전지향적이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판단 때문에 뭐 복비든 기회비용이든 한 번 할 거를 두 번 하는 경우가 많다. 고시원을 할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좋은 걸 하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. 글쎄요,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아파트를 살 때도 25평이랑 31평 아니면 28평이랑 뭐 31평 차이가 있을 때
저 또한 31평 아파트를 살 수로 있었는데, 그때 조금 약간 무리하지 않고 내 예산에 맞춰서 28평을 샀는데,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갭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. 뭐 이게 아파트 사례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때 그랬지. 저를 만났을 때 온몸을 무장을 해서 꽁꽁 싸매면서 나는 대출을 받지 않고 이 예산에 맞춰서 고시원을 하겠다. 지금 이런 분들은 고시원대학 내에서 대부분 창업을 하지 못했습니다. 무조건 비싼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, 글쎄요, 30대 초반은 아예 싼 거를 해도 돼요. 왜?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. 근데 50대 이상부터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데,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이 예산에만 맞추려고 작은 거를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. 근데 결국에는 그 여력이 되시지 않는 분한테 처음부터 큰 거 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좀 약간 무리를 했을 때 여력이 되시는데, 이건 내 예산에 이거 딱 맞추려고 지키려고 꽁꽁 싸매는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. 이상 유 원장이었습니다.